이강훈은 서울 도심의 한복판을 가로지르는 자신의 고급 스포츠카 안에서 창밖의 넌사인을 무심히 바라보고 있었다. 진성그룹의 젊고 냉철한 CEO인 그는 하루 종일 이어지는 회의와 끊임없는 보고서 더미 속에서 겨우 벗어나 퇴근하는 길이었다. 피곤에 절어 있었지만 그의 날카로운 눈빛은 여전히 살아있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복잡한 사업 구상으로 가득 차 있었다. 갑자기 번화가 뒷골목의 어둠 속에서 무언가 튀어나왔다. 이강훈은 반사적으로 핸들을 꺾었지만 이미 늦었다. 끼익 날카로운 타이어 마찰음과 함께 쿵 하는 둔탁한 소리가 울렸다. 그는 급정거했고 안전벨트가 몸을 짓눌렀다. 이강훈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차에서 내렸다. 차 앞에는 날고해진 옷을 입은 여인이 길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그녀의 몸은 먼지와 흙으로 얼룩져 있었고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얼굴을 가리고 있었다. 이강훈은 미간을 찌푸렸다. 이런 상황은 그의 완벽한 일상에 예상치 못한 균열을 만들었다. 괜찮으십니까? 다친 데는 없으세요? 이강훈은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다. 그의 말에는 걱정보다는 짜증이 섞여 있었다. 그는 이런 불필요한 일에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았다. 여인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이강훈을 바라봤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그녀의 얼굴은 더러웠지만 어딘지 모르게 날카로운 턱선과 오뚝한 콧날이 돋보였다. 무엇보다 이강훈을 사로잡은 것은 그녀의 눈이었다. 깊고 투명한 눈동자는 불안함 속에서도 묘한 고집과 생명력을 담고 있었다. 그 순간 이강훈의 심장이 알 수 없는 파동에 휩싸였다. 그는 그녀의 눈 속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끌림을 느꼈다. 그것은 단순히 연민이나 책임감이 아니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듯한 강렬한 이끌림이었다. 저는 괜찮아요. 여인의 목소리는 작고 갈라져 있었지만 그 속에는 놀랍도록 침착함이 묻어 있었다. 그녀는 고통스러운 기색 없이 자신의 옷을 털었다. 이강훈은 그녀의 차분함에 더욱 놀랐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끝에 닿는 그녀의 피부는 차갑고 거칠었지만 그는 그녀를 놓을 수 없었다. 당신 어디 다친 곳은 없습니까? 병원에 가봐야 합니다. 여인은 그의 손길을 피하지 않았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저는 원래 이렇게 다치는 게 익숙해서요. 그녀의 말은 이강훈의 마음을 더욱 흔들었다. 익숙하다니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기에 저런 말을 할까. 그의 머릿속은 그녀에 대한 알 수 없는 궁금증으로 가득 찼다. 이강훈은 잠시 망설였다. 평소 같으면 경찰을 부르고 보상 절차를 밟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그러고 싶지 않았다. 그는 그녀를 그냥 두고 갈 수 없었다. 내 채 타십시오. 병원에 데려다 드리겠습니다. 그는 그녀의 의사를 묻기보다 명령에 가까운 어조로 말했다. 여인은 이강훈의 제안에 잠시 주저했다. 그녀의 눈빛에 경계심이 스쳐 지나갔지만 이내 사라졌다. 그녀는 그의 눈빛에서 선의를 읽은 듯했다. 감사합니다. 그녀는 조용히 이강훈의 차 뒷좌석에 올랐다. 차가 다시 출발하자 이강훈은 백미러로 그녀를 힐끗 바라봤다. 그녀는 창밖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옆모습은 여전히 아름다웠다. 대체 이 여인은 누구일까? 왜 이런 곳에서 이런 모습으로? 이강훈의 머릿속은 온통 그녀에 대한 궁금증으로 가득 찼다. 이강훈은 평소 자신이 가는 VIP 병원으로 향했다. 그러나 여인은 병원에 들어서자마자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그녀는 병원의 화려함과 사람들의 시선에 익숙하지 않은 듯 했다. 저는 괜찮아요. 그냥 약국에서 약이나 사주시면 안 될까요?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강훈은 그녀의 말에 잠시 고민했다. 그는 그녀가 병원을 불편해한다는 것을 알아챘다. 그는 그녀를 존중하기로 했다. 알겠습니다. 그럼 먼저 제 집으로 가시죠. 저희 집 주치의가 있습니다. 그분께 진료를 받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는 그녀에게 자신의 저택으로 가자고 제안했다. 여인의 눈빛이 흔들렸다. 집요. 그녀는 예상치 못한 제안에 당황한 듯했다. 네, 제 주치의는 매우 신뢰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지금 쉬어야 합니다. 이강훈은 단호하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거부할 수 없는 권위가 느껴졌다. 결국 여인은 이강훈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차는 서울 외곽에 위치한 이강훈의 저택으로 향했다. 저택에 거대한 철문이 열리자 그림처럼 아름다운 정원과 웅장한 저택이 모습을 드러냈다. 여인은 창밖의 풍경을 보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저택의 문이 열리자 중년의 여인인 홍 여사가 그들을 맞이했다. 홍 여사는 오랜 세월 이강훈의 집을 돌봐온 베테랑 관리인이었다. 그녀는 이강훈 옆에 서 있는 여인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다. 도련님, 이분은... 홍 여사는 눈빛으로 이강훈에게 질문했다. 이강훈은 홍 여사에게 간략하게 설명했다. 홍 여사, 이분은 제가 사고로 다치게 했습니다. 주치의를 불러 진료를 받게 하십시오. 그리고 깨끗한 옷과 따뜻한 식사를 준비해 주십시오.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와는 다른 부드러움이 묻어 있었다. 홍 여사는 이강훈의 지시에 따라 여인을 방으로 안내했다. 여인은 방 안의 화려함에 압도된 듯 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차분했다. 그녀는 홍 여사가 내어준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따뜻한 물로 샤워를 했다. 씻어내니 그녀의 얼굴은 놀랍도록 청초하고 아름다웠다. 그녀의 긴 머리카락은 검은색이었고 피부는 하얗고 투명했다. 그녀의 외모는 마치 순백의 백합 같았다. 주치의의 진료 결과 여인은 심한 영양실조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앓고 있었다. 하지만 다행히 큰 외상은 없었다. 주치의는 그녀에게 충분한 휴식과 영양 섭취를 권했다. 그날 밤 이강훈은 자신의 서재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는 그녀의 이름을 물었다. 그녀는 한서연이라고 대답했다. 한서연. 그의 머릿속은 온통 그녀에 대한 궁금증으로 가득 찼다. 그녀의 눈빛 속에서 느껴졌던 강렬한 끌림은 그가 평생 느껴본 적 없는 감정이었다. 그는 그녀의 과거를 알고 싶었다. 그녀가 누구이며 왜 그런 비참한 모습으로 거리를 헤매고 있었는지. 그는 강민준에게 한서연에 대한 모든 것을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강비서, 한서연이라는 여인에 대해 조사해 주십시오. 그녀의 모든 과거를 파헤쳐야 합니다. 아주 은밀하고 철저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이강훈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강민준은 이강훈의 지시에 당황했지만 질문하지 않았다. 그는 이강훈이 한서연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이강훈의 지시를 충실히 따르기로 했다. 한서연은 이제 진성그룹의 CEO 이강훈의 삶에 깊숙이 들어온 존재가 되었다. 그녀의 등장은 이강훈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거대한 폭풍의 전조였다. 한서연은 이강훈의 저택에서 예상치 못한 삶을 시작했다. 그녀는 여전히 과거에 대한 기억을 잃은 상태였지만 이강훈은 그녀에게 어떤 압력도 가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에게 충분한 시간과 공간을 주며 회복을 도왔다.
한서연은 그의 배려와 따뜻함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그녀는 저택의 모든 것이 낯설고 불편했지만 이강훈의 존재는 그녀에게 유일한 안식처였다. 홍 여사는 한서연에게 따뜻한 옷과 맛있는 음식을 제공하며 친딸처럼 보살폈다. 홍 여사는 한서연의 온화한 성품과 신비로운 분위기에 매료되었다. 한서연은 비록 기억을 잃었지만 그녀의 행동과 말투에서는 우아함과 교양이 묻어났다. 그녀는 홍 여사에게 예의 바르게 대했고 사소한 일에도 진심으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아가씨, 편하게 지내세요. 도련님께서 아가씨가 마음 편히 지내시길 바라십니다. 홍 여사는 한서연에게 따뜻한 차를 건네며 말했다. 한서연은 홍 여사의 친절에 미소 지었다. 감사합니다. 홍 여사님, 저 때문에 폐를 끼치는 것 같아 죄송합니다. 그녀는 여전히 모든 것이 익숙지 않았지만 이곳에서의 삶이 그녀에게 낯선 위안을 주었다. 한편 이강훈은 강민준에게 한서연의 과거를 철저하게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강민준은 이강훈의 지시에 따라 한서연의 모든 흔적을 추적했다. 그는 그녀의 주민등록 정보, 금융거래 내역, 과거 행적 등을 샅샅이 파헤쳤다. 하지만 한서연의 과거는 마치 안개에 휩싸인 듯 희미하고 알 수 없었다. 그녀의 주민등록 정보는 말소된 상태였고 그녀의 이름으로 된 금융기록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녀는 마치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모든 흔적을 지웠다. 강민주는 며칠 밤낮으로 조사했지만 아무런 성과도 얻지 못했다. 그는 이강훈에게 보고했다. CEO님, 한서연 씨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 없습니다. 그녀의 과거는 마치 백지장처럼 아무것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매우 이례적입니다. 누군가 그녀의 과거를 의도적으로 지운 것 같습니다. 이강훈은 강민준의 보고의 미간을 찌푸렸다. 그는 한서연의 과거가 단순히 잃어버린 기억이 아니라 어떤 거대한 음모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직감했다. 그의 직감은 틀린 적이 없었다. 그는 한서연에게 더욱 강한 흥미를 느끼기 시작했다. 그녀의 신비로운 매력과 알 수 없는 과거는 이강훈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이강훈은 직접 한서연에게 다가가 그녀의 기억을 되찾는 것을 돕기로 했다. 그는 한서연과 매일 함께 식사하고 대화하며 그녀의 감정을 살폈다. 그는 그녀가 무언가를 보거나 들을 때마다 미묘하게 반응하는 것을 알아챘다. 특히 그녀는 클래식 음악을 들을 때 눈빛이 흔들렸고 오래된 서적을 볼 때 알 수 없는 익숙함을 느끼는 듯 했다. 서연 씨, 혹시 이 그림을 보면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까? 이강훈은 자신의 서재에 걸려있는 추상화를 가리키며 물었다. 한서연은 그림을 한참 동안 응시했다. 그녀의 눈빛에 혼란과 함께 희미한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어딘가 익숙한 느낌이에요. 하지만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그녀는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이강훈은 그녀에게 무리하게 기억을 강요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가 스스로 기억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는 그녀에게 클래식 음악을 자주 들려주고 미술관이나 박물관을 함께 방문하며 그녀의 기억을 자극하려 했다. 한편 진성그룹에서는 이강훈의 개인적인 행동에 대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이강훈이 정체불명의 여인을 저택으로 데려와 함께 지내고 있다는 소문은 그룹 내부에 파장을 일으켰다. 특히 이강훈의 오랜 라이벌이자 진성그룹의 또 다른 후계자 후보인 이진우 상무는 이 소식을 듣고 비열한 미소를 지었다. 이진우는 이강훈과 사촌 관계였지만 오랜 세월 이강훈의 그늘에 가려져 있었다. 그는 이강훈의 능력과 성공을 질투했고
늘 그를 끌어내리고 진성그룹의 모든 것을 손에 쥐려 했다. 그는 한서연의 등장이 이강훈의 약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강훈이 웬 거지? 같은 여자를 데려와서 애지중지한다고 허참. 드디어 제 발등을 찍는군. 이진우는 자신의 비서에게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의 눈빛에는 탐욕과 함께 한서연을 향한 경멸이 서려 있었다. 이진우는 한서연의 정체를 파헤치기 위해 자신의 정보망을 총동원했다. 그는 한서연이 기억을 잃은 채 거리를 헤매던 노숙자라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는 이강훈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진성그룹 내에서 그의 입지를 약화시키기 위해 한서연의 과거를 이용하기로 계획했다. 그는 언론을 통해 이강훈이 정체불명의 노숙자 여인을 저택에 숨겨두고 있다는 악성 루머를 퍼뜨렸다. 또한 그는 진성그룹의 임원들에게 이강훈이 사적인 문제로 그룹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다고 비난하며 이강훈을 압박했다. 이강훈 CEO는 개인적인 문제로 그룹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이런 무책임한 행동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진우는 임원회의에서 이강훈을 공개적으로 비난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위선적인 분노가 담겨 있었다. 이강훈은 이진우의 비열한 공격에 침착하게 대응했다. 그는 언론의 루머에 대해 어떠한 해명도 하지 않았다. 그는 이진우의 공격이 자신을 향한 것이 아니라 한서연을 향한 것임을 알고 있었다. 그는 한서연을 보호하기 위해 더욱 강력하게 나설 준비를 했다. 이진우 상무, 제 개인적인 문제는 그룹의 경영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제네시스테크의 실적과 미래 비전으로 모든 것을 증명할 것입니다. 이강훈은 이진우의 비난에 차분하게 반박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하지만 이진우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한서연의 과거를 더욱 깊이 파고들었고 마침내 충격적인 사실을 알아냈다. 한서연이 사실은 몇몇 년 전 파산한 거대 금융그룹 한성그룹의 유일한 상속녀 한예지라는 것이었다. 한성그룹은 당시 의문의 사고로 회장이 사망하고 그룹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렸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이진우 자신이 있었다. 이진우는 한성그룹의 핵심 기술을 빼돌리고 회장의 사망을 위장하여 그룹을 장악하려 했던 장본인이었다. 한예진은 그날의 사고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지만 기억을 잃고 거리를 헤매게 되었던 것이다. 이진우는 이 모든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한예지의 흔적을 철저히 지웠던 것이다. 이진우는 한서연이 한예지라는 사실을 알고 경악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음모가 드러날까봐 극도의 불안감에 휩싸였다. 그는 한예지가 기억을 되찾기 전에 그녀를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자신의 부하들에게 한서연을 납치하여 영원히 사라지게 만들라고 지시했다. 한편 이강훈은 한서연의 기억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다는 것을 알아챘다. 그녀는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고 꿈속에서 과거의 단편적인 기억들을 떠올리는 듯했다. 그녀는 고통스러워했지만 이강훈은 그녀의 옆을 지키며 그녀를 위로했다. 이강훈은 한서연의 꿈속 이야기를 들으며 그녀의 기억 속 단서들을 조합하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가 반복적으로 언급하는 검은 그림자, 아버지의 죽음, 그리고 타이탄이라는 단어에 주목했다. 그는 이 단어들이 그녀의 과거와 이진우의 음모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직감했다. 그는 강민준에게 한성그룹과 타이탄이라는 단어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지시했다. 그의 마음속에는 한서연의 정체와 그녀의 과거에 대한 어렴풋한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했다. 이강훈은 한서연의 꿈속에서 반복되는 단어들에 주목하며 그녀의 잃어버린 기억이 단순한 사고가 아님을 직감했다. 그는 강민준에게 한성그룹과 타이탄이라는 단어에 대한 심층적인 조사를 지시했다. 강민준은
이강훈의 지시를 받아 과거 뉴스기사, 금융기록, 그리고 기업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샅샅이 뒤졌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CEO님, 한성그룹은 5년 전 의문의 사고로 한성그룹 회장이 사망하고 그룹이 하루아침에 파산했습니다. 당시 한성그룹은 차세대 인공지능 기술 타이탄 프로젝트를 개발 중이었는데 회장님의 사망과 함께 프로젝트도 중단되었습니다. 강민주는 태블릿에 나타난 정보들을 이강훈에게 보여주며 설명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묻어 있었다. 이강훈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다. 타이탄, 한서연의 꿈속에 나타난 단어와 일치한다. 그는 한성그룹의 파산과 한서연의 기억 상실이 깊은 연관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는 직감적으로 이진우가 이 모든 사건과 관련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진우는 오래전부터 한성그룹의 핵심 기술을 탐내왔던 인물이었기 때문이다. 한성그룹의 유일한 상속녀는 누구였습니까? 그리고 그녀의 행방은 이강훈은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물었다. 강민주는 잠시 머뭇거렸다. 한성그룹의 유일한 상속녀는 한예지라는 여인이었습니다. 당시 20대 초반의 젊은 여인이었죠. 회장님 사망사고 현장에서 실종되었고 지금까지도 행방이 묘연합니다. 그의 눈은 이강훈 옆에 앉아있는 한서연을 향했다. 이강훈은 강민준의 시선을 따라 한서연을 바라봤다. 그의 심장이 강하게 요동쳤다. 한서연, 한예지, 이름은 다르지만 나이와 외모, 그리고 잃어버린 기억이라는 공통점은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섬뜩했다. 그는 한서연이 바로 한성그룹의 유일한 상속녀 한예지임을 직감했다. 그리고 그녀의 기억 상실은 단순한 사고가 아닌 누군가에 의해 의도적으로 조작된 것임을 확신했다. 이강훈은 한서연의 손을 잡았다. 서연 씨, 혹시 한예지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한서연은 이강훈의 물음에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이강훈의 눈을 바라봤다. 아니요, 기억나는 게 없어요. 그녀는 여전히 자신의 과거를 알지 못했다. 이강훈은 서연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지 잠시 고민했다. 하지만 그는 서연이 스스로 기억을 되찾고 과거의 아픔을 극복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는 그녀의 기억을 되찾아주는 동시에 이진우의 악행을 만천에 드러내고 그녀의 복수를 돕기로 결심했다. 그는 강민준에게 지시했다. 강 비서, 이진우 상무의 모든 행적을 24시간 감시하십시오. 특히 5년 전 한성그룹 파산 사건과 관련된 그의 모든 움직임을 주시해야 합니다. 그가 어떤 음모를 꾸미고 있는지 알아내야 합니다. 이진우는 이강훈이 한서연의 과거를 파헤치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챘다. 그는 이강훈이 한서연의 정체를 알아내기 전에 그녀를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자신의 정보망을 총동원하여 한서연이 현재 이강훈의 저택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이진우의 눈빛에는 살기가 번뜩였다. 한예지가 살아있다는 사실은 그의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치명적인 위협이었기 때문이다. 그날 밤, 이진우는 그의 그림자 같은 부하들을 이강훈의 저택으로 보냈다. 그들의 임무는 한서연을 납치하여 영원히 사라지게 만드는 것이었다. 어둠이 짙게 깔린 밤. 저택의 정원에는 그림자 같은 인물들이 숨어들었다. 그들은 훈련받은 전문가들이었고 이강훈의 경비 시스템을 우회하여 저택 내부로 침투하려 했다. 하지만 이강훈은 이미 이진우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있었다. 그는 이진우가 한서연의 과거를 알게 되면 어떤 행동을 취할지 알고 있었다. 그는 저택의 경비를 최고 수준으로 강화하고 모든 침입자를 감지할 수 있는 최첨단 보안 시스템을 구축해 놓았다.
이강훈은 자신의 서재에 앉아 보안 카메라를 통해 저택 주변을 감시하고 있었다. 그의 눈에 검은 옷을 입은 그림자들이 포착되었다. 강민준, 침입자 감지. 즉시 보안팀을 출동시켜라. 이강훈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강렬한 긴장감이 서려 있었다. 보안팀은 즉시 출동하여 침입자들과 대치했다. 총성이 울리고 격렬한 싸움이 벌어졌다. 이강훈은 서재에서 벗어나 직접 현장으로 향했다. 그는 서연이 있는 곳으로 달려갔다. 서연은 잠시 잠에서 깨어나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불안해하고 있었다. 괜찮습니다. 서연 씨, 제가 있습니다. 이강훈은 서연의 손을 잡고 그녀를 안심시켰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이진우의 부하들은 이강훈의 보안팀에 의해 제압되었다. 그들은 이강훈의 완벽한 준비에 당황하며 혼란에 빠졌다. 이강훈은 잡힌 침입자들에게서 이진우가 한서연을 제거하려 했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다. 이진우는 이제 더 이상 자신의 죄를 숨길 수 없게 되었다. 이강훈은 잡힌 침입자들을 통해 이진우에게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이진우에게 전해라. 다시는 한서연을 건드리지 마라. 만약 그녀에게 손가락 하나라도 대면 네가 가진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다. 이강훈의 목소리는 서늘했지만 그 속에는 강렬한 경고가 담겨 있었다. 이진우는 이강훈의 경고에 분노했지만 동시에 불안감에 휩싸였다. 그는 이강훈이 한서연의 정체를 알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이제 한서연을 제거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이강훈까지 함께 제거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진우는 이강훈과의 전면전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영향력과 비열한 수단들을 동원하여 이강훈과 진성그룹을 공격할 계획을 세웠다. 한편 한서연은 이강훈의 저택에서 벌어진 소동으로 인해 다시 한번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악몽에 시달리며 과거의 단편적인 기억들을 더욱 선명하게 떠올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꿈속에서 낡은 서재, 불타는 건물, 그리고 자신을 쫓는 검은 그림자들을 보았다. 그녀는 고통스러워했지만 이강훈은 그녀의 옆을 지키며 그녀를 위로했다. 괜찮습니다. 서연 씨, 모든 것이 괜찮아질 겁니다. 이강훈은 서연의 손을 잡고 그녀를 안심시켰다. 그의 따뜻한 손길은 서연에게 큰 위안이 되었다. 이강훈은 한서연의 기억이 빠르게 돌아오고 있다는 것을 알아챘다. 그는 그녀의 기억이 완전히 돌아왔을 때 그녀에게 진실을 말해주고 이진우에게 복수할 기회를 주기로 결심했다. 그는 서연이 스스로 자신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도록 돕고 싶었다. 그는 이제 단순한 후원자가 아니라 그녀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가 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강훈은 이진우의 다음 공격에 대비하며 진성그룹의 보안 시스템을 강화하고 모든 직원들에게 비상 상황에 대비하도록 지시했다. 그는 이진우와의 전쟁이 이제 피할 수 없는 현실임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의 옆에는 한서연이 있었고 그녀의 아픔은 그에게 복수의 정당성을 부여해 주었다. 그는 이진우에게 반드시 모든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의 마음속에는 복수의 칼날과 함께 한서연을 향한 깊은 사랑이 함께 자라나고 있었다. 이강훈의 저택에서 벌어진 소동 이후 이진우는 이강훈과 한서연의 관계가 예상보다 깊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더 이상 은밀한 방법을 쓸 수 없다고 판단하고 이강훈과 한서연을 동시에 무너뜨릴 전면적인 공격을 준비했다. 그의 목표는 단순히 한서연을 제거하는 것을 넘어 진성그룹의 핵심 사업인 미래기술 투자 프로젝트를 방해하고 이강훈의 입지를 약화시키는 것이었다.
이진우는 자신의 비열한 본성을 숨기지 않고 광기 어린 집착으로 두 사람을 파멸시키려 했다. 이진우는 언론을 이용해 이강훈의 사생활을 폭로하고 한서연의 과거에 대한 악성 루머를 퍼뜨렸다. 그는 한서연이 기억상실증에 걸린 노숙자라는 사실을 과장하여 이강훈이 부도덕한 인물과 관계를 맺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한 그는 진성그룹의 주가를 흔들기 위해 거짓 정보를 유포하고 투자자들 사이에서 불안감을 조성했다. 이강훈 CEO는 정체불명의 여인에게 현혹되어 그룹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습니다. 그녀의 과거는 물론 그녀의 정신 상태조차 의심스럽습니다. 이진우는 익명의 제보자를 통해 언론에 끊임없이 악의적인 기사를 뿌렸다. 그의 목적은 이강훈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한서연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는 것이었다. 이강훈은 이진우의 비열한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한서연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 그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진우의 모든 주장이 거짓임을 명백히 밝혔다. 그는 한서연이 사고로 기억을 잃었지만 그녀는 순수하고 선량한 사람이며 자신은 그녀의 기억을 되찾아주고자 돕고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한서연 씨는 제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녀에 대한 모든 공격은 저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할 것입니다. 이 모든 루머의 배후에는 이진우 상무가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리사욕을 위해 진성그룹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이강훈은 기자회견에서 단호하게 말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지만 그 속에는 이진우를 향한 경고가 담겨 있었다. 한편 한서연은 이강훈의 기자회견을 보며 혼란스러워했다. 그녀는 이강훈이 자신을 위해 이렇게까지 나서줄 줄은 몰랐다. 그녀는 그의 진심에 감동했지만 동시에 자신의 존재가 이강훈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죄책감에 시달렸다. 그녀는 기억을 잃은 채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있는 자신을 원망했다. 그녀는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며 더욱 생생한 과거의 기억들을 떠올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꿈속에서 불타는 건물, 피 묻은 아버지의 손, 그리고 자신을 쫓는 검은 그림자를 보았다. 꿈에서 깨어나면 그녀는 식은땀을 흘리며 흐느꼈다. 아빠, 아빠. 그녀는 잠꼬대처럼 중얼거렸다. 이강훈은 한서연의 옆을 지키며 그녀를 위로했다. 그는 그녀의 꿈속 이야기를 들으며 그녀의 기억을 조합했다. 그는 그녀가 기억 속에서 한성그룹, 타이탄 프로젝트, 그리고 배신이라는 단어를 반복적으로 언급하는 것을 알아챘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이진우의 음모와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을 확신했다. 결정적인 순간은 한서연이 이강훈의 서재에서 우연히 한성그룹과 관련된 오래된 경제 잡지를 발견했을 때 찾아왔다. 잡지 표지에는 한성그룹의 로고와 함께 회장인 한서연의 아버지 사진이 실려 있었다. 한서연은 잡지를 보는 순간 머릿속에 섬광이 스쳐 지나가는 듯한 강렬한 통증을 느꼈다. 한서연은 고통스러운 비명을 질렀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쏟아져 내렸다. 잃어버렸던 모든 기억들이 한꺼번에 밀려들어 오는 듯했다. 이강훈은 한서연의 비명소리에 놀라 서재로 달려왔다. 그는 그녀가 잡지를 보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발견했다. 서연 씨, 괜찮으십니까? 한서연은 고통 속에서도 이강훈을 바라봤다. 그녀의 눈빛은 혼란스러웠지만 그 속에는 놀랍도록 선명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기억이 나요. 제가 한예지예요. 한성그룹의 한예지. 그녀는 더듬더듬 자신의 이름을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속에는 진실의 무게가 담겨 있었다. 이강훈은 한서연의 손을 잡았다. 한예지. 그래요. 당신은 한예지입니다. 한성그룹의
유일한 상속녀. 당신의 가족은 이진우에게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한예진은 이강훈의 말을 들으며 지난 모든 기억들을 떠올렸다. 이진우가 자신의 아버지를 배신하고 한성그룹을 파산시킨 후 자신을 죽이려 했던 그날의 악몽. 그녀는 그 모든 것이 생생하게 기억났다. 그녀의 눈빛은 슬픔과 분노로 이글거렸다. 이진우. 그 자식을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한예지의 목소리는 낮게 깔렸지만 그 속에는 강렬한 복수심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나약한 노숙자 한서연이 아니었다. 그녀는 모든 것을 되찾고 복수하기 위해 돌아온 한성그룹의 상속녀 한예지였다. 이강훈은 한예지의 결연한 의지에 감탄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다. 내가 돕겠습니다. 예지씨, 이진우에게 당신의 모든 것을 되찾아주고 그가 저지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입니다. 그의 눈빛에는 한예지를 향한 깊은 사랑과 함께 이진우를 향한 단호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한예지는 이강훈의 도움을 받아 복수를 계획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잃어버렸던 기억을 바탕으로 이진우의 모든 비리와 음모를 파헤쳤다. 그녀는 이진우가 한성그룹을 파산시킨 과정에서 저지른 불법적인 자금 세탁, 회계 조작, 그리고 살인교사 혐의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냈다. 그녀는 한성그룹의 파산 과정에서 이진우에게 협력했던 내부자들을 찾아내 증언을 확보했다. 또한 한예진은 이진우가 한성그룹의 핵심 기술인 타이탄 프로젝트를 불법적으로 탈취하여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 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그녀는 타이탄 프로젝트의 원본 설계도와 이진우가 이를 탈취하는 과정에서 주고받았던 이메일, 그리고 불법적인 계약서들을 확보했다. 이 모든 증거들은 이진우의 죄를 명백하게 증명하는 것이었다. 한편 이진우는 한서연이 기억을 되찾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챘다. 그는 자신의 모든 음모가 드러날까봐 극도의 불안감에 휩싸였다. 그는 한예지를 완전히 제거하고 이강훈까지 함께 무너뜨리기 위해 마지막 발악을 준비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영향력과 비열한 수단들을 동원하여 한예지와 이강훈을 공격할 계획을 세웠다. 그는 한예지가 숨겨둔 과거의 증거들을 찾아내 없애려 했고, 이강훈의 사업을 방해하기 위해 그의 핵심 프로젝트에 대한 악성 루머를 퍼뜨렸다. 한예지는 과거 한성그룹의 파산을 야기한 장본인이다. 그녀는 지금 이강훈을 이용해 자신의 죄를 숨기려 하고 있다. 이진우는 언론을 통해 한예지의 이미지를 훼손하려 했다. 하지만 그의 거짓말은 더 이상 통하지 않았다. 이강훈은 한예지의 옆을 지키며 그녀를 응원했다. 그는 한예지가 과거의 아픔을 딛고 일어서 복수를 계획하는 모습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그는 한예지의 복수가 단지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라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믿었다. 그는 한예지와 함께 이진우를 무너뜨리기 위한 마지막 계획을 세웠다. 그들의 싸움은 이제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다. 한예지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이진우에게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한예지는 이강훈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이진우에게 맞설 준비를 마쳤다. 그녀는 더 이상 기억을 잃고 거리를 헤매던 나약한 한서연이 아니었다. 그녀는 한성그룹의 상속녀 한예지로서 자신의 가족과 기업을 파멸시킨 이진우에게 복수하기 위해 돌아온 강인한 여인이었다. 이강훈은 그녀의 곁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고, 두 사람의 관계는 단순한 조력자를 넘어 사랑으로 발전하고 있었다. 이진우는 한예지가 기억을 되찾았다는 사실과 이강훈이 그녀를 돕고 있다는 사실에 극도의 불안감에 시달렸다. 그는 자신의 모든 죄가 드러날까봐 두려웠다. 그는 한예지가 자신의 죄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직감했다. 그는 한예지가 증거를 공개하기 전에 그녀를 완전히 제거하고 이강훈까지 함께 무너뜨릴 마지막 계획을 세웠다. 이진우는 진성그룹 내부에 자신의 충성파들을 동원하여 이강훈의 핵심 프로젝트에 대한 허위 정보를 유포하고 그의 명예를 실추시키기 위한 음모를 꾸몄다. 그는 또한 한예지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기 위해 그녀의 과거를 왜곡하고 그녀가 한성그룹의 파산을 야기한 장본인인 것처럼 언론을 통해 선동했다. 한예지는 자신의 죄를 이강훈에게 뒤집어 씌우고 있습니다. 그녀는 한성그룹의 파산으로 막대한 빚을 지고 도주했던 인물입니다. 이진우는 익명으로 언론에 제보하며 한예지의 이미지를 훼손하려 했다. 하지만 그의 거짓말은 더 이상 통하지 않았다. 이강훈은 이미 그의 모든 음모를 예측하고 있었다. 이강훈은 이진우의 공격에 맞서기 위해 진성그룹의 최고 변호인단과 언론팀을 소집했다. 그는 이진우가 퍼뜨리는 모든 거짓 정보에 대해 즉각적인 반박 자료를 배포하고 그의 불법적인 행위를 고발할 준비를 했다. 그는 한예지의 결백을 증명하고 이진우의 모든 음모를 만천해 드러낼 계획이었다. 한편 한예지는 이진우에게 결정적인 타격을 입히기 위해 그의 가장 큰 약점을 파고들었다. 그녀는 이진우가 한성그룹을 파산시킨 후 그가 빼돌린 한성그룹의 핵심 기술 타이탄 프로젝트를 이용하여 비밀리에 새로운 인공지능 기업을 설립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이진우는 이 기업을 통해 막대한 부를 축적하고 자신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었다. 한예진은 이진우가 이 신생기업의 투자 유치를 위해 대규모 설명회를 개최한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그녀는 이 설명회에서 이진우의 모든 죄를 폭로하고 그가 불법적으로 탈취한 타이탄 프로젝트의 진실을 세상에 공개하기로 결심했다. 이것은 매우 위험한 도박이었지만 한예진은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진우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강훈은 한예지의 계획에 동의했다. 그는 그녀의 용기와 결단력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예지 씨, 제가 옆에서 돕겠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강훈은 한예지의 손을 잡고 그녀를 안심시켰다. 그의 눈빛에는 그녀를 향한 깊은 사랑과 신뢰가 담겨 있었다. 드디어 이진우의 신생 인공지능 기업 투자 유치 설명회 날이 밝았다. 서울의 가장 큰 컨벤션 홀은 수많은 투자자와 언론인들로 북적였다. 이진우는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무대에 올라 자신의 혁신적인 기술과 미래 비전을 발표했다. 그는 자신이 한성그룹의 타이탄 프로젝트를 계승하여 더욱 발전시켰다고 주장하며 투자자들의 환심을 사려 했다. 저는 한성그룹의 유산을 이어받아 인공지능 기술의 새로운 시대를 열 것입니다. 우리의 기술은 세상을 바꿀 것입니다. 이진우는 흥분된 목소리로 외쳤다. 그의 얼굴에는 성공에 대한 오만함이 가득했다. 하지만 그의 환희는 오래가지 못했다. 이진우의 발표가 끝나자마자 컨벤션 홀의 대형 스크린에 예상치 못한 영상이 나타났다. 영상에는 낡은 서재에 앉아있는 젊은 시절의 한예지, 그리고 그녀의 아버지인 한성그룹 회장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이어서 이진우가 한성그룹의 핵심 기술 자료를 빼돌리는 장면, 한예지의 아버지를 협박하는 음성 녹취록, 그리고 한성그룹의 파산을 조작하는 증거들이 재생되었다. 이것은 한예지가 기억을 잃기 전 아버지와 함께 이진우의 음모를 대비하기 위해 몰래 설치해둔 카메라로 녹화된 영상이었다. 한예지는 잃어버렸던 기억이 돌아오면서 이 영상의 존재를 떠올렸고 이강훈의 도움으로
영상을 복구했던 것이다. 컨벤션홀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언론과 투자자들은 충격에 휩싸였고 이진우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연단 위에서 말을 잇지 못하고 떨었다. 그의 모든 거짓과 음모가 만천에 드러난 것이다. 영상 폭로가 끝난 후 한예지가 무대에 올랐다. 그녀는 당당하고 침착한 모습으로 마이크를 잡았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고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묻어 있었다. 여러분, 방금 보신 영상은 5년 전 이진우 상무가 한성그룹을 파산시키고 제 가족을 파멸시킨 진실입니다. 저는 한성그룹의 유일한 상속녀 한예지입니다. 저는 그날의 사고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지만 기억을 잃은 채 거리를 헤매야 했습니다. 이진우 상무는 자신의 탐욕을 위해 모든 것을 빼앗아갔습니다. 한예지의 목소리는 컨벤션 홀에 울려 퍼졌다. 그녀의 말은 모든 사람들의 심장을 울렸다. 이진우는 한예지의 등장에 경악했다. 그는 그녀가 살아있다는 사실과 모든 진실을 폭로할 것이라는 것에 충격을 받았다. 그는 연단으로 달려가 한예지를 막으려 했지만 이강훈과 보안팀이 그를 막아섰다. 이 모든 것은 거짓이다. 저 여자는 사기꾼이다. 이진우는 발악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이미 힘을 잃었다. 그의 얼굴은 공포와 절망으로 일그러졌다. 그때 경찰이 컨벤션 홀에 들이닥쳐 이진우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그는 끌려가면서 한예지를 향해 광기 어린 눈빛으로 소리쳤다. 한예지, 네가 감히 너도 절대 행복할 수 없을 것이다. 한예지는 이진우의 마지막 발악을 차가운 시선으로 응시했다. 그녀는 그에게 어떤 동정심도 느끼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정의가 실현되는 것을 확인하고서야 비로소 안도했다. 이진우의 체포 소식과 함께 그의 신생기업은 투자 유치에 실패하고 파산 위기에 직면했다. 그의 모든 재산은 몰수되었고 그는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한예지는 이진우에게 완벽하게 복수하는 데 성공한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기술과 지혜, 그리고 강렬한 의지로 악의 세력을 무너뜨렸다. 이제 그녀는 자신의 삶과 가족의 유산을 되찾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진우의 몰락 이후에도 한예지와 이강훈에게는 넘어야 할 산들이 남아 있었다. 이진우의 추종 세력들이 여전히 암암리에 활동하며 그들을 위협했고 한성그룹의 재건 또한 쉽지 않은 과제였다. 그러나 두 사람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모든 어려움을 극복해 나갔다. 그들의 사랑은 시련 속에서 더욱 단단해졌고 함께 싸워나가는 과정에서 깊은 신뢰를 쌓았다. 이진우의 체포 소식은 재계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진성그룹의 이진우 상무가 한성그룹 파산 사건의 배후이자 살인교사 혐의까지 받고 있다는 사실은 언론을 뜨겁게 달구었다. 이진우의 비리와 악행이 낱낱이 공개되면서 그가 소유했던 모든 회사와 자산은 법적 절차에 따라 몰수되었고 그의 이름은 재계의 수치스러운 기록으로 남게 되었다. 하지만 이진우에게 복수하는 것만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었다. 한예지에게는 자신이 떠나온 5년 동안 무너져 내린 한성그룹을 재건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이 남아 있었다. 한성그룹은 한때 대한민국 금융계를 주름잡았던 거대 기업이었지만 이진우의 탐욕으로 인해 철저히 파괴된 상태였다. 남아있는 것은 껍데기뿐이었고 직원들은 뿔뿔이 흩어졌으며 핵심 기술인 타이탄 프로젝트 또한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었다. 한예진은 이강훈과 함께 한성그룹의 재건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그녀는 먼저 과거 한성그룹에 충성했던 핵심 인력들을 찾아 나섰다.
그들은 이진우의 횡포에 좌절했지만 한예지의 등장에 희망을 품고 다시 뭉치기 시작했다. 한예지는 그들에게 과거의 아픔을 치유하고 새로운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가자고 설득했다. 그녀의 진심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이강훈은 한성그룹의 재건을 위해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진성그룹의 재정 지원은 물론 최고의 법률 및 경영 전문가들을 한성그룹에 파견하여 한예지를 도왔다. 또한 진성그룹의 최첨단 기술과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타이탄 프로젝트의 복구 및 재개발을 지원했다. 예지 씨, 한성그룹의 재건은 쉽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옆에서 돕겠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강훈은 한예지의 지친 어깨를 감싸며 말했다. 그의 눈빛에는 변함없는 지지와 사랑이 담겨 있었다. 한예지는 이강훈의 도움에 감사했다. 고마워요. 강훈 씨, 당신이 없었다면 저는 이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우러나왔다. 두 사람은 함께 일하며 더욱 가까워졌고 서로에 대한 사랑과 신뢰는 더욱 깊어졌다. 하지만 이진우의 잔당들은 여전히 위협적이었다. 그들은 한예지의 재건 노력을 방해하기 위해 갖은 수단을 동원했다. 한성그룹에 복구된 데이터베이스를 해킹하려 시도하고 핵심 인력들을 빼돌리려 했으며 심지어 한예지를 암살하려는 시도까지 감행했다. 그들은 이진우가 체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지시를 받아 한예지를 끊임없이 괴롭혔다. 어느 날 밤, 한예지는 퇴근길에 의문의 남자들에게 습격을 당했다. 그들은 한예지를 납치하여 깊은 숲속으로 끌고 갔다. 한예지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수적으로 열세였다. 그녀는 납치되면서도 이강훈에게 연락을 취하려 했지만 휴대전화는 이미 빼앗긴 뒤였다. 이강훈은 한예지가 예정된 시간보다 늦게 퇴근했다는 보고를 받고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혔다. 그는 즉시 진성그룹의 보안팀을 총동원하여 한예지의 행방을 추적했다. 그녀의 마지막 휴대전화 신호가 잡힌 곳은 서울 외곽의 외딴 숲속이었다. 강민준, 모든 보안팀을 그곳으로 집결시켜라. 단 한 명도 놓치지 마라. 이강훈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았지만 그 속에는 분노와 함께 불안감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한예지가 위험에 처했다는 것을 직감했다. 이강훈은 보안팀을 이끌고 숲속으로 향했다. 어두컴컴한 숲길을 헤치며 나아가던 그는 멀지 않은 곳에서 희미한 불빛과 함께 인기척을 감지했다. 그는 조심스럽게 다가갔고 나무들 사이로 보이는 광경에 그의 심장은 얼어붙는 듯했다. 한예지가 의자에 묶인 채 위협을 당하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공포가 서려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살아있었다. 내년이 감히 이진우 회장님을 감옥에 보냈겠다. 이제 너도 끝장이다. 한예지를 위협하던 남자들 중 한 명이 소리쳤다. 그의 손에는 날카로운 칼이 들려 있었다. 이강훈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다. 그는 보안팀에게 공격 개시 신호를 보냈다. 보안팀은 그림자처럼 나타나 이진우의 잔당들을 제압하기 시작했다. 이강훈은 직접 한예지에게 달려갔다. 그는 그녀를 묶고 있던 밧줄을 끊고 그녀를 품에 안았다. 괜찮습니까? 예지 씨, 다친 곳은 없으세요? 이강훈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는 그녀의 안전을 확인하고서야 비로소 안도했다. 한예지는 이강훈의 품에 안겨 흐느꼈다. 강훈 씨, 고마워요. 당신이 없었다면 그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는 그에게 구원받았다는 안도감과 함께 이진우의 잔당들이 여전히 위협적이라는 사실에 두려움을 느꼈다. 이진우의 잔당들은 모두 체포되었고 그들은 이진우의 지시를 받아 한예지를 해치려 했다는 사실을 자백했다.
이 모든 증거는 이진우의 형량을 가중시키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다. 이진우는 법정에서 다시 한번 자신의 모든 죄를 인정해야 했고, 결국 가중 처벌을 받게 되었다. 그는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되었다. 이로써 이진우와의 모든 싸움은 끝이 났다. 한예진은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찾았다. 그녀는 이강훈과 함께 한성그룹의 재건에 더욱 박차를 가했다. 그들은 과거의 아픔을 딛고 일어나 한성그룹을 더욱 강력하고 윤리적인 기업으로 만들었다. 타이탄 프로젝트는 이강훈과 한예지의 협력 아래 성공적으로 재개발되었고, 인공지능 기술 분야에서 혁신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한성그룹은 몇 년 안에 과거의 명성을 되찾았고, 오히려 이전보다 더 큰 영향력을 가진 기업으로 성장했다. 한예진은 한성그룹의 회장으로서 탁월한 리더십과 뛰어난 통찰력을 발휘했다. 그녀는 과거의 상처를 극복하고 더욱 강하고 현명한 리더로 성장했다. 이강훈과 한예지의 사랑은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더욱 깊어졌다. 그들은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다. 그들은 함께 미래를 계획했고 결혼을 약속했다. 한예진은 이진우와의 모든 싸움이 끝난 후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찾았다. 이강훈과의 사랑은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더욱 깊어졌으며 두 사람은 마침내 결혼을 약속했다. 그들의 결혼은 단순한 결합이 아니었다. 그것은 정의의 승리, 사랑의 힘,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상징하는 축제였다. 결혼식은 서울의 유서 깊은 대성당에서 성대하게 치러졌다. 재계와 정계의 주요 인사들이 모두 참석하여 이강훈과 한예지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했다. 한예지는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눈부시게 아름다웠다. 그녀의 눈빛은 과거의 아픔을 넘어선 평온함과 미래에 대한 설렘으로 가득했다. 이강훈은 턱시도를 입고 그녀 옆에 서서 든든하고 자랑스러운 모습이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영원한 사랑을 맹세했다. 결혼식 후 한예진은 한성그룹의 재건에 더욱 박차를 가했다. 이강훈의 전폭적인 지원과 한예지의 뛰어난 리더십 아래 한성그룹은 놀라운 속도로 회복되었다. 한예진은 이진우의 탐욕으로 인해 파괴되었던 기업 문화를 혁신하고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을 도입했다. 그녀는 과거의 상처를 딛고 일어나 한성그룹을 더욱 강력하고 존경받는 기업으로 만들었다. 특히 타이탄 프로젝트는 한예지의 주도 아래 재개발되어 인공지능 기술 분야에서 혁신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한성그룹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사회적 약자를 위한 다양한 공헌 사업을 펼쳤다. 의료 분야에서는 인공지능 기반의 진단 시스템을 개발하여 소외된 지역의 환자들에게 무상 진료를 제공했고, 교육 분야에서는 인공지능 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했다. 한예진은 단순히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넘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데 주력했다. 이강훈은 진성그룹의 CEO로서 한예지를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진성그룹과 한성그룹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시너지를 창출했다. 두 그룹은 공동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사회 공헌 활동을 함께 펼치며 대한민국 재계에 새로운 리더십 모델을 제시했다. 이강훈은 한예지의 곁에서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주었고 두 사람은 함께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그들의 개인적인 삶 또한 행복으로 가득 찼다. 한예진은 이강훈과 함께 저택에서 새로운 보금자리를 꾸렸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악몽에 시달리지 않았다. 이강훈의 사랑과 따뜻함 속에서 그녀는 진정한 평온을 찾았다. 그들은 함께 소소한 일상을 즐기고
서로에게 의지하며 사랑을 키워갔다. 어느덧 몇 년의 시간이 흘렀다. 한예진은 한성그룹의 회장으로서 확고한 입지를 다졌고 이강훈은 진성그룹을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시켰다. 그들은 바쁜 와중에도 서로에게 소홀함이 없었고 그들의 사랑은 변함없이 뜨거웠다. 어느 맑은 주말 오후 한예지와 이강훈은 그들의 저택 정원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따스한 햇살 아래 정원에는 꽃들이 만개했고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평화로웠다. 한예진은 이강훈의 어깨에 기대어 앉아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다. 강훈 씨, 가끔 생각해요. 그날 밤 당신의 차와 부딪히지 않았더라면 제 삶은 어떻게 되었을까 하고요. 한예지가 나지막이 말했다. 이강훈은 그녀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키스했다. 그랬더라면 나는 당신을 찾기 위해 세상 끝까지 찾아다녔을 겁니다. 예지 씨, 당신은 나의 운명이었으니까요.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사랑이 담겨 있었다. 한예진은 이강훈의 품에 더욱 깊이 파고들었다. 그녀의 눈에서는 행복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자신이 겪었던 모든 고통과 시련이 지금의 행복을 위한 과정이었음을 깨달았다. 거지처럼 거리를 헤매던 자신을 사랑하고 믿어준 이강훈. 그리고 함께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진정한 사랑을 찾은 그들의 이야기는 마치 한 편의 드라마 같았다. 그들은 서로의 존재에 감사하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그들의 삶은 이제 단순한 성공을 넘어 사랑과 정의, 그리고 희망을 상징하는 이야기가 되었다. 한 남자가 우연히 마주친 한 여인의 진실을 파헤치고 그녀의 아픔을 치유하며 함께 악의 세력을 무너뜨린 이 서사시는 영원히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줄 것이다. 한지우. 아니, 한예진은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힌 약한 존재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강훈의 사랑과 함께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리더로 우뚝 섰다.